자수성가한 분들도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50%의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잘 놀았어요. 돈이 있건 없건 처음부터 쾌활하고 놀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노는 걸 뒤로 밀어서 자수성가한 게 아니고 놀 줄도 알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자산을 형성했다. 지금은 돈을 버는데 몰두해야지 내가 그거를 할 여유가 어딨어. 성취한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게 취미 아니야?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하지. 돈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후쌤입니다. 인생의 일들을 4, 4부면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 제3, 4부면 현재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긴급도도 떨어지지만 내 삶에서 감초 같은 역할, 즐기고 노는 거, 무엇을 하고 놀까? 내 업무에서 긴급한 일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사고방식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 놀이, 거기에서 내 삶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 중에 정말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일만 하다가 뭔가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왜 사느냐라는 의문들이 자꾸 드는 그 순간에 영상을 보고 그래, 내가 미뤄뒀던 그 즐거움을 주는 그 행위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전에 아내한테 패들보드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처박아 놨대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그걸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새로운 희망이 샘솟고 뭔가 도전의식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즐거움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정말 재밌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재밌는 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힘들어요. 왜? 흥분될 정도로 재밌는 일이 존재해야지만이 사람은 거기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눈앞에 보이는 급급한 일들을 쳐내는 그 생활을 얼마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갔을 때 어떤 만족이 존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가 서초동에 있고 저희 한의원도 서초동에 있기 때문에 고객들 중에, 환자들 중에 이게 자산가들이 많아요. 옆에 건물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은데 그 분들 중에 잘 노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 50% 정도는 잘 못 놀아요. 한 거라고는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딩을 사고 기분은 좋아. 근데 그분 표정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돈 버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해본 것도 없어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잘 쓰냐, 자기 몸에 투자하는 것조차도 벌벌 떨어요,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으는 것만 알았지 쓰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빌딩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 몸에 돈 몇십만 원 쓰는 거는 못해요. 놀이가 뒷전으로 밀렸을 때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합니다. 삶의 만족, 기쁨 같은 것들은 뒤로 밀려나 있고 오로지 노력과 오로지 돈이라는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삶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나는 돈 벌고 나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50%의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50% 있죠. 자산가인데 잘 놀아요, 이분들. 자수성가한 분들도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잘 놀았어요. 돈이 있건 없건 처음부터 쾌활하고 놀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노는 걸 뒤로 밀어서 자수성가한 게 아니고 놀 줄도 알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자산을 형성했다. 사고방식의 전환이 빠른 분들이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게임할 때는 너무나 즐겁고 성취감도 있고 기분도 좋고, 근데 후쌤이 항상 게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 속에서도 저도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오로지 제가 게임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아요. 뭔가 삶의 돌파구도 되고 일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게임에 집중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냐, 게임이 이 도파민 보상 체계가 너무 즉각적으로 주어져요. 어떤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즉각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다른 일들, 노력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너무 쉽게 보상을 빨리 줘버리니까 나머지 지연된 보상, 오랫동안 노력하고 참고 견뎌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보상 체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게임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나쁘다. 충분히 삶을 제대로 즐기고 모든 것도 잘하면서 게임도 잘하는 분들, 그리고 게임 속에서 성취를 얻고 성장을 하는 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견해다 정도로 받아들여도 돼요. 너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부정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게임에 대한 제 입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놀이가 왜 중요하냐면 본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일이나 학습 말고 내가 어떤 원초적인 뭔가를 할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취향, 내 성향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취미고 놀이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놀이, 취미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행위들이에요. 수렵 채집을 하는 인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따서 식량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할 때 단순히 본능이나 어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분명히 그 과정이 꽤나 재밌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본능에 의해서 했겠지만 사고를 할 줄 아는 호모사피엔스는 이 본능을 충족시키는 그 행위조차도 의미 부여를 하고 재미 요소를 가미할 줄 알았겠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수렵 채집인 상황에서 했던 행동들이에요. 사냥, 낚시, 클라이밍, 수영, 패들링. 구석기 시대 때 처음에는 먹이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아마도 구석기 시대 때도 지배계층이 됐을 때 사냥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냥에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낚시를 했을 때 단순히 뭔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낚시를 하지는 않잖아요. 원초적 행동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DNA가 들어있어요.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DNA를 들여다보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는 거죠. 아, 나는 낚는 걸 좋아해. 나는 활을 쏘고 총을 쏘고 사슴을 추적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배를 뗏목을 저어서 저 미지의 섬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그 욕구가 존재해. 사람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질문 자체, 우리가 몰입된 취미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질문들이 사라져요. 그냥 꽤 좋다. 이걸 하면 그냥 좋구나. 왜 하는지, 인간이 뭔지 이런 질문들은 몰입을 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답은 못 얻었지만 질문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괜찮아요. 내가 왜 사는지 이미 알게 된 기분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아, 정말 좋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 하기 싫지만 내가 수행해야 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버틸 수가 있고 견뎌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취미와 놀이 영역을 삶에서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전히 그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돈을 버는데 몰두해야지 내가 그거를 할 여유가 어딨어. 성취한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게 취미 아니야?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하지.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초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은 들지 않아요.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장비를 계속 조사하다 보면 뭐 몇백이 몇천이 그냥 쉽게 나갑니다. 뭐 골프를 하나를 할래도, 골프도 원초적이잖아요, 행위가. 근데 할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하나 탈래도 자전거가 몇백이고 몇천이고 막 그런 것들만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 사회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계속 비싼 걸 사라, 비싼 걸 사라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모든 취미는 20만 원만 있으면 다 됩니다. 어떤 취미든. 돈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주도권이 본인한테 있지 않고 이 행위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상업적 논리, 누군가의 논리 속에서 그 논리로 본인이 비싼 게 있어야지 뽀대가 나지 라는 그게 작동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비싼 거 사서 하는 거, 그건 그 사람들 취향인 거고, 내가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 20만 원이면 사요. 당근에서 뭐 10만 원에도 살 수 있잖아요. 사랑용 자전거라도. 그 10만 원짜리를 사서 내 나름대로 즐기면 됩니다. 남들 이목이 있지 그거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그거 쪽팔린 거를 못 넘어서는 그 마음이 문제지, 본질적으로 돈이 든다라는 그 저항감을 가지는 그 생각,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그것만 버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원초적인 행동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나도 후샘처럼 바다에서 카약을 해보고 뭘 해보고, 그 패들보드라고 공기 주입을 해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 패들보드가 있어요. 그거 15만 원 합니다. 그거면 한강을 누비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걸 실행에 옮길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 용기는 없고 하지 않은 이유를 돈이 있어야지 하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조금만 알아보고 실천할 의지만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거창한 취미를 하자, 돈이 많은 취미를 하자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취미들, 몸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들어가는 그런 취미를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자연 속에서 들어가서 1박을 하고 버티고 나오는 그 취미가 있죠. 부시크래프트라고 해요. 그냥 오지 체험 같은 거예요. 그것도 정말 집에 있는 거 다 모아서 들고 들어가서 1박 하고 나오면 됩니다. 집에 브루스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부시크래프트 이게 뭐야, 조사를 해보니 뭐 가방은 얼마, 불 피우는 장비는 얼마, 뭐 칼도 좀 뽀대가 나야 되니까 칼 5만 원. 그때부터 본질에서 벗어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것도 돈이 있어야지 하네.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돈을 쓰고 있네. 내가 하면 거기서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나는 안 할래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진짜 즐거운 건 여러분, 브루스타에 라면에 냄비 하나 들고 집에 있는 아무 배낭에나 집어넣어서 텐트 없으면 비닐이라도 가져가서 그냥 덮어놓고 이슬만 피하고 밑에 깔고 자면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싸게 구하는 방법들이 다 존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취미라는 게 성공을 하고 하는 거다, 혹은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성공을 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 했을 때 더 재밌다. 그리고 그걸 지속해 나갔을 때 정말 본인 삶의 사고방식을 바꾸면서 색다른 시각으로 본인의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